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 깊은 사색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춰 당신의 삶을 아주 면밀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당신이 짊어진 모든 약점은 사실 당신에게 학습된 것이었습니다. 사회는 당신 잘못이 아닌 일에도 미안하다 말하게 만들었고, 당신의 신뢰를 산산조각 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발판 삼아 이익을 챙기면서 당신의 인내심을 칭찬했습니다. 이것은 친절함의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통제의 기술이었습니다. 수백 년 전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의 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이미 이 진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그의 저서 군주론을 통해 대중이 유순하게 길러지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지배받기 위함이라고 갈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약함은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관리하기 쉬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 마치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당신의 정신에 설치된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배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부당함에 사과하지 않는 순간, 설명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죄책감 없이 돌아설 수 있게 되는 순간, 그리고 누군가의 허락 없이 행동하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이것은 잔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감히 부정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당신의 정신을 위한 방화벽입니다. 당신을 한자리에 묶어두는 감정적 프로그래밍, 즉 죄책감, 의심, 두려움을 모두 태워버릴 것입니다. 권력의 게임에서 약함은 단순한 결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인간 행동이라는 거대한 정글 속에서 약함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포식자의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선한 의도에 따라 당신을 대우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어떻게 비치느냐에 따라 당신을 대할 뿐입니다.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억압자들이 들끓을 것입니다. 지나치게 관대한 모습을 보이면 배신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힘없는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은 얼굴에 미소를 띤 채 당신을 이용할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와 평범한 사람 모두에게 경고했습니다. 사랑받으려 애쓰지 마라. 두려움을 주거나 아니면 잊혀져라. 왜냐하면 약함은 고결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언제든 부서질 수 있다는 신호를 강자들에게 보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 잔혹한 진실을 감추려 애씁니다. 착한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 인내는 반드시 보상받는다. 오래 기다리면 당신의 가치를 알아줄 것이다. 와 같은 달콤한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노예들을 위한 언어일 뿐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무례함을 용납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망설이는 자를 따르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약함의 대가는 처음에는 미미합니다. 존중을 잃고 무시당하고 투명인간이 됩니다. 그러다 대가는 점점 커집니다. 배신, 실패, 그리고 삶에 대한 통제력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약함이란 단순히 감정적인 무릎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유부단함이며 과도한 자기 변명이고 쟁취하는 대신 늘 허락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힘을 갈망하기보다 결과를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최악은 약함이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도덕적인 것이라 스스로를 설득하지만 사실은 미덕의 옷을 입은 두려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첫 단계는 인식입니다. 당신 내면의 약함을 변명 없이, 수치심 없이,
그리고 자비 없이 직시하고 지목해야 합니다. 오직 그렇게 할 때만 당신은 그것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약한 상태를 즐기기 때문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태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장의 고통보다 안락함의 유혹이 더 강하기 때문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안락함은 언제나 거짓말을 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당신은 부드러운 독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라. 차례를 기다려라. 결국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것은 무력한 자들을 위한 자장가에 불과합니다. 이 시스템은 당신을 순종적으로 만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순종적인 사람들은 예측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금을 내고 명령을 따르고 조용히 죽어갑니다. 자신의 삶이 처음부터 통제되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사회가 결코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 진실을 이해했습니다. 권력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빼앗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첫걸음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모든 환상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거짓말들을 하나씩 부숴봅시다. 첫째, 도덕적 우월성이라는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은 친절하고 용서하고 조용히 고통받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가장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전략적인 사람입니다. 당신은 선량함으로 정상에 오르지 못합니다. 권력의 유용한 존재가 되거나 스스로 권력이 됨으로써 정상에 오르는 것입니다. 둘째, 시간이라는 거짓말입니다. 인내하라, 너의 때가 올 것이다. 천만에요. 시간은 당신의 편이 아니라 당신의 목을 노리는 암살자입니다. 당신이 망설이는 매 순간 당신보다 더 냉정하고 더 대담하고 더 굶주린 누군가가 당신의 것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집어삼킬 뿐입니다. 셋째, 평등이라는 거짓말입니다. 모두가 평등하다고 말하지만 평등은 대중을 수동적으로 만들기 위해 팔리는 신화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배하고 다른 사람은 지배당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간단합니다. 이끌거나 이끌리거나. 넷째, 안정이라는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은 안정을 갈망하기 때문에 약해집니다. 안정적인 직장, 안전한 가정, 예측 가능한 결과. 하지만 안정은 나약함을 낳습니다. 야망을 죽이고 위험을 감수하는 정신을 파괴하며 사자를 집고양이로 만듭니다. 권력은 혼돈 속에서 살아 숨쉽니다. 불확실성을 헤쳐나가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빠르게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다섯째, 죄책감이라는 거짓말입니다. 죄책감은 사회가 당신의 목에 거는 목줄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사람들을 끊어내고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길 바랍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약함의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당신은 세상에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유일한 의무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력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약함이 살아남는 이유는 이 거짓말들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편안함은 가장 느린 형태의 자살입니다. 약함에서 벗어나려면 진실을 향해 폭력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가면을 찢어버리고 주입된 서사를 거부하고 더 어두운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따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부드럽게 머물도록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이제 그 거짓말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정신을 구축할 때입니다. 약함은 감정 속에서 번성하고 강함은 전략 속에서 태어납니다. 당신의 약함을 치유하는 것은 동기부여가 아니라 철저한 계산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에게 감정적이 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인식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다 쓸모가 없어지면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충성심을 낭만적으로 보지 않았고 용서의 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승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냉철한 논리로 대체해야 합니다. 이제 이 질병을 깨부숴 봅시다. 첫째, 반응을 멈추고 계산을 시작하십시오. 감정적인 사람은 예측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것은 통제 가능합니다. 당신이 분노하면 그들은 당신을 도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상처받으면 그들은 당신을 침묵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을 갈망하면 그들은 당신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전략적으로 움직일 때, 당신의 결정이 충동적이 아니라 계산될 때, 당신은 읽을 수 없고 부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의 모든 움직임은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영향력을 얻고, 평판을 지키고, 힘을 키우고, 조용히 적을 파괴하십시오. 당신은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쌓기 위해 온 것입니다. 둘째, 결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십시오. 감정적인 사람은 결과에 집착합니다. 전략적인 사람은 상황 장악에 집중합니다. 계획이 실패하면 그들은 울지 않고 적응합니다. 누군가 떠나면 애원하지 않고 대체합니다. 전략가의 마음은 외과의사의 칼과 같습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을 주저없이 도려내고 필요하다면 더 깊이 베어냅니다. 당신은 사람, 계획, 장소로부터 미련 없이 돌아설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기회도, 감정적인 논쟁도, 애원도 없습니다. 셋째, 감정을 무기로 사용하되 결코 길잡이로 삼지 마십시오. 당신의 감정은 적이 아니지만 당신 배의 선장도 아닙니다. 그것은 미끼입니다. 마키아벨리적 전략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친절하게 보이되 무자비해져라. 열린 듯 보이되 읽히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신경 쓴다고 믿게 만들되 돌처럼 굳은 표정 뒤에서 다음 수를 계산하십시오. 미소로 상대의 경계심을 허물고 침묵으로 긴장감을 조성하고 친절로 신뢰를 얻어내십시오. 그리고 그 신뢰를 이용해 승리하십시오. 감정은 가면이어야지 나침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내면에 차가운 핵을 만드십시오. 가장 강한 사람들은 야망에는 불을 품고 심장에는 얼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잔인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함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나의 임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는 끝났다. 이 상황은 효과가 없다. 나는 이것을 끊어낸다. 이 배신은 일어났다. 나는 뒤가 아닌 앞으로 나아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놓지 못하기 때문에 가라앉습니다. 그들은 충성심, 죄책감, 그리고 과거의 자신에게 매달립니다. 하지만 차가운 정신은 집착이 곧 약점임을 이해합니다. 감정은 비용이 많이 들고 권력의 게임에서 당신의 감정은 적보다 더 빨리 당신을 배신할 것입니다. 약함은 더 강하게 느낌으로써 치유되지 않습니다. 더 차갑게 생각함으로써 치유됩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의 모든 결정은 단 하나의 질문을 통해 걸러져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취약하게 만드는가? 만약 그것이 당신을 약하게 만든다면 태워버리십시오. 당신을 무르게 만든다면 침묵시키십시오. 당신의 속도를 늦춘다면 떠나십시오. 치유법은 친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함, 통제력, 그리고 언제나 감정을 압도하는 전략입니다. 약함의 핵심은 두려움도, 의심도, 죄책감도 아닙니다. 바로 애착입니다. 애착은 당신을 권력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보이지 않는 실입니다. 당신은 사람에게, 정체성에, 편안함에, 인정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당신을 통제할 힘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지배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애착을 이용해 당신을 공격합니다. 당신이 잃을까 두려워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당신의 한계를 시험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용납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떠날 수 없을 때 당신은 조종하기 쉬운 존재가 됩니다. 누군가 당신의 자존감이 그들의 인정에 달려있다는 것을 감지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소유하게 됩니다. 권력은 거리를 요구합니다. 당신은 필요하다면 다리를 불태우고 이름을 지우고 흔들림 없이 홀로 걸어갈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애착보다 더 위험한 것은 당신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애착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칭찬받고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욕구는 위장된 약점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통제해야 할 공간에 어울리기 위해 행동을 조절하고 아무도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스스로를 낮춥니다.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항복입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오해하게 두십시오. 두려워하게 두십시오. 뒷담화하고 의심하고 판단하게 두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들의 편안함이 아니라 당신의 부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의 자신, 낡은 이름, 지나간 역사에 매달립니다. 그들은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과거의 자신에게 충성을 바칩니다. 재창조는 약자에게는 위협이지만 강자에게는 무기입니다.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용납하고 너무 빨리 사과하고 너무 자주 망설였던 과거의 부드러운 자신을 기꺼이 죽여야 합니다. 그 과거의 모습이 썩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또한 당신은 모든 야망의 적인 편안함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편안함은 정체를 낳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가르치고 이제 좀 쉬어. 쉴 자격이 있어 와 같은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그러나 편안함은 절박함을 죽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무자비하게 만드는 불을 꺼뜨립니다. 당신은 불편함 속에서 움직이고 압박 속에서 명확하게 생각하며 다른 이들이 공황에 빠질 때 냉정한 결정을 내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치명적인 애착은 결과에 대한 집착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하고 보장을 원하며 사람들이 당신이 기대하는 대로 반응하고 계획이 완벽하게 작동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더 이상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발견됩니다. 일이 당신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필요를 내려놓을 때 당신은 자신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애착을 극복한 사람은 위협받을 수 없고 조종당할 수 없으며 파괴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명확하게 움직이고 정밀하게 말하며 필요하다면 홀로 걷습니다. 사람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만을 믿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위험한 사람은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고 아무것도 쫓지 않으며 어떠한 상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실을 이해합니다. 애착의 끈을 끊어낼 때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정신이라는 왕좌를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통제하면 다른 누구도 당신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나약함을 지우고 한때 당신을 약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났으며 내면의 소음을 잠재웠습니다. 그러자 무언가 새로운 것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더 차갑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어떤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험한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한때 당신을 통제했던 모든 것에 대해 위험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정을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행동해야 할 때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과거의 당신은 과도하게 생각하고 인정을 구하고 모든 움직임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 버전의 당신은 죽었습니다. 남은 것은 날카롭고 정밀하며 외과 수술처럼 정확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죄책감을 명확함으로 두려움을 평온함으로 애착을 침묵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를 이해하기도 전에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더 이상 필요와 갈망이 느껴지지 않음을 감정적인 반응이 사라졌음을 감지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움찔하지 않고 쫓아다니지 않으며 그들이 의지했던 착하고 안전한 사람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약한 남자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의 변칙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요한 폭풍, 말없이도 무게감을 지닌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만함이 아니라 권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하지 못할 일을 해냄으로써 그 권위를 얻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을 평범하게 만드는 감정적 의존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부상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당신에게서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실패도, 배신도, 심지어 고립조차도 말입니다. 당신은 이제 누가 남고 누가 떠나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당신의 침묵을 존중하는지, 누가 당신의 거리를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누가 당신의 말에 맞서려 하기보다 당신의 움직임을 연구하는지에만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설명하기 위해 말하지 않습니다. 지시하기 위해 말합니다. 당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갈등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갈등이 시작되기 전에 끝내버립니다. 당신의 존재감에는 차가운 효율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당신은 방에 들어서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당신의 고요함이 그들의 요란한 연기보다 더 큰 소음을 내기 때문에 당신은 스포트라이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소모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고쳐주거나 자신을 설명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짊어질 의무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은 홀로 걷도록 훈련되었고 그것이 당신을 막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조종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마키아벨리의 가장 잔혹한 진실 중 하나를 배웠기에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사람은 사과 없이 자신의 약점을 제거한 사람이라는 진실을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애원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으며 자신의 거리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전략적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움직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차갑다고 부를 것입니다. 그렇게 두십시오. 위험한 사람은 그들의 의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결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하는 결과는 통제입니다. 자기 자신과 감정,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환경에 대한 완전한 통제 말입니다. 이 힘은 당신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설정한 모든 경계선, 당신이 끊어낸 모든 애착, 그리고 당신이 반응 대신 침묵을 선택했던 모든 순간들을 통해 조각되고 획득된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처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진정 위험한 사람은 소리치는 사람도, 이업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10명의 성난 목소리보다 더 큰 긴장감을 지닌 고요한 존재감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이제 감정 위에서 움직입니다. 반응하지 않고 관찰합니다. 배신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이해합니다. 충성심을 유용성으로 대체합니다. 누군가 선을 넘으면 당신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워버립니다. 당신은 위험해졌습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약자들은 공포에 떱니다. 그들은 인정 없이는 살아남는 법을 모르지만 당신은 인정 없이도 번성하는 정신을 구축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평화를 쫓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이 평화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당신에게 이끌리거나 멀어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편안함에 자신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침묵에 적응하도록 만듭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거나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일어선 것이 아닙니다. 약한 채로 머물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일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소음으로 가득 찬 방 안에서도 당신의 침묵은 더 크게 울립니다. 당신이 사라졌을 때조차 당신의 부재는 무게를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위험해진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한때 당신을 고갈시켰던 세상에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고 약한 자들이 피하려 애쓰는 결과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부상을 알리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당신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힘을 감지했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깊이, 더 위험하고 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될 준비가 되셨다면 구독하십시오.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는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모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다른 존재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